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은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사회를 탓하고 환경을 탓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탓한다고 해서 바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결국에 우리는 할 수 있는 건 가장 큰 거면서도 가장 쉬운 스스로의 생각을 바꿔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운명은 타고나는 게 아닌 나 스스로의 선택의 누적치가 내 인생이 되고 그게 운명이 되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로버트 기요사키에 나오는 책인데요. 요즘에 제가 책을 어 저는 원래 42 살이 되었는데요. 33살 때까지 제가 읽은 책이 진짜 몇 권 안 됩니다. 저는 만화책도 보기 싫어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사업을 하면서 한 8년 동안 읽은 책이 33년 동안 읽은 책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초반에 읽었던 로버트 키요사키 책들을 다시 꺼내서 읽게 되니까 그 당시에 읽었던 내용과 지금 제가 보고 있는 내용은 또 다른 것들이 많이 느껴지더라는 거죠. 그 로버트 키요사키나 많은 부자들이나 혹은 성공을 한 사람들이 꼭 이 캐시플로우 이 내분면을 딱 찍어서 말하는 건 아니지만 공통적으로 그냥 딱 겹칩니다. 이게 정확하게 요 내분면 안에 모든 직업군 혹은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간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디테일한 내용은 직접 책을 사서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공통점이 있는 걸 나누고 싶습니다. 여기 내분면 안에 속하는데요, 사람들이. 여기 두 분면에는 95%의 사람들이 존재하고 5%의 돈을 나눠 갖는다고 합니다. 또 이런 얘기 들으면 "그걸 어떻게 알아?"라고 따지지 마시고 그냥 그렇게 믿고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두 분면에는 5%의 사람이 95%의 돈을 나눠 갖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게 무슨 일을 하는지를 다 떠나서 나쁘고 누군가를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5%의 사람이 돼서 95%의 부를 가지고 싶으신지, 아니면 95%의 사람이 돼서 5%의 부를 가지고 싶은지는 각자 스스로 질문해 보시면 아마 답은 정해져 있을 거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가 아닌 여기로 가야 되는데, 뭐 "어떤 일이 여기다. 뭐 어떤 일이 여기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보단 여기에 존재하는 사람들의 특징과 여기에 존재하는 사람의 특징을 가장 크게 포괄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에는 남자, 여자, 나이가 많은 사람, 나이가 적은 사람, 뭐 모든 사람이 여기 존재하고요. 여기 또 마찬가지로 똑같이 남자, 여자, 나이 많은 사람, 적은 사람 모두가 동일하게 존재합니다. 차이점은 한 가지입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여자건 남자건 다 떠나서 여기 존재하는 사람들은 이미 머리가 퍼즐처럼 딱 짜여져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지식은 틀린 거야. 내가 알지 못하는 지식은 필요 없는 거야. 내가 알지 못하는 지식은 쓸모없는 일이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뭐 틀린 건지 옳은 건지 이런 정보를 판단하기 전에 일단은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고 나서 이 정보가 나에게 유용한지 아닌지를 끊임없이 판단을 하고 나서 필요 없다면 버리고 필요하다면 쓰는 거죠. 사실 여기서만 봐도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자와 부자가 아닌 사람의 특징에서도 또 동일하게 겹치는 부분이 있죠. 선택권이 나에게 있느냐 남에게 있느냐. 근데 되게 재밌는 사실은 둘 다 선택권이 자기 자신한테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어 1 인칭 입장에서 보는 거와 살짝 옆에 떨어져서 3 인칭 입장에서 보는 거는 완벽하게 다르게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럼 오늘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굉장히 유연하게 타인의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인가?' 혹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무조건 맞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타인의 정보는 틀렸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걸 생각을 한번 해 보시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2를 책을 읽고 있는데요. 어 예전에 처음에 읽을 때는 굉장히 캐시플로우에 대한 부분, 자산에 대한 부분 뭐 이런 얘기가 되게 많이 와 닿았는데, 최근에 읽으면서 또 제 마음에 또 와 닿았던 문구 2가지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와이프가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는데 교육학에 대해서 교육의 역사에 대해서 배우는데 그런 내용을 배우고도 선생님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요. 여기 보시면 이게 공장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학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학교라는 게 탄생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부를 해 보시면 '아 학교라는 게 과연 존재의 필요성이 있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로버트 기요사키라는 사람이 쓴 책에 다른 사람의 내용을 이렇게 인용해서 쓴 내용이 있는데 고걸 한번 보여 드릴게요.
선조들은 아이들이 부모에게 골칫거리라고 느꼈다. 그래서 학교라는 과목을 만들어서 교육이라는 이름의 고문을 도입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아, 저는 이걸 들으면서 저희 와이프는 전교 1등 했던 친구인데 저는 전교 1등 했던 친구도 없던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공부를 안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학교 다닐 때 저는 진짜 이 말이 너무 공감이 됐습니다. 제가 다니면서 왜 다녀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자꾸 가라니까 가는 거고 아,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는지 내가 뭘 하고 싶은지도 모르겠는데 자꾸 거기 앉혀 가지고 뭘 계속 시키니까 하기 싫고 잠 오고 딴 생각 들고 계속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학교가 정말 감옥이라고 느껴졌고 교육을 받는 게 저한테는 고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교육이 내가 원하는 교육이었으면 사실 문제가 될 건 없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교육을 일괄적으로 똑같이 시키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일괄적으로 똑같이 시키는 이유는 여기 보시면 공장에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앞에 있는 사람이 뭔가를 가리킵니다. 자, 요걸 요렇게 합니다. 라고 하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그걸 따라하는 거죠. 이게 바로 공장에서 예전에 간해 수공업 할 때 일어났던 일인데 그거를 시간이 지나서 교육이라는 이름, 학교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다른 얘기가 있는데요. 교육은 국가가 관리하는 제조품이다. 네. 정말 쇼킹하죠. 과연 이런 이야기를 알았으면 학교는 다닐 수 있을 것 같은데 학교에 목숨을 걸고 성적에 목숨을 걸고 그다음에 진학에 목숨을 걸고 다니지 않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모든 학생들이 만약에 학교를 다닌다면 다니는 목적에 대해 생각을 해보고 약간 즐겁게 다니면 더 좋은 결과물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게 말도 안 되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여기 이 말을 하신 존 업다이크나 노먼 더글라스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시고 나서 그걸 주장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영상 하나 보실게요. 쥐벼룩이 시궁창에서 패스트균 걸린 쥐를 물고 그 쥐벼룩이 사람을 물어서 생기는 이건 바이러스가 아니라 그것도 균이잖아요. 뭐 비말 감염, 공기 감염에 써야 될 마스크를 엉뚱하게 패스트에 저걸 쓰고 있는 거죠. 이게 중세거든요. 결국 그래서 그 중세가 여기 있는 그 패스트 때문에 무너지죠. 왜냐면 1000년 동안 신만 봐왔는데 신이 우리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뭐 이래가면서 신 무너지고 우리 옛날 그리스 때처럼 인간을 사랑하는 문화로 돌아가자. 그래서 르네상스가 핀 것도 팬데믹 때문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간 중심주의로 가면서 과학기술 발전하고 그리고 과학기술 발전하면서 인쇄술 발전하고 그 인쇄술로 루소의 계몽철학 찍어내고 그게 미국으로 건너가서 독립혁명 일으키고 그게 프랑스로 건너가서 프랑스 혁명 벌어지고 민주주의의 시발점도 팬데믹 이후에 일어난 하나의 큰 나비 효과 같은 거. 나비 효과죠. 그 팬데믹이 당시에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말도 안 되게 인간들을 괴롭히지만 팬데믹 이후에 굉장히 역사가 바뀌고 심지어 발전하고 멋진 신세계가 펼쳐진 경우가 실제 역사에 많아요. 그때 패스트가 전 유럽을 강타했을 때 유럽 인구 한 절반쯤 죽였을 때 그때 극장이 다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영국의 한 배우가 자가격리가 된 거예요. 집에 패스트 때문에. 근데 내가 만약에 이게 끝나서 포스트 패스트 시대가 오면 이런 작품에서 내가 연기하고 싶어. 그래서 막 글을 끄적끄적 썼어요. 그 작품이 오델로 맥베드예요. 리어왕, 로미오와 줄리엣, 햄릿. 셰익스피어는 배우였어요. 패스트가 그를 인도와 바꿀 수 없다라는 위대한 작가로 만든 거죠. 비슷한 시기 1666년이죠. 학교가 다 폐쇄가 됐어요.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교 폐쇄가 돼서 지금 학생들 학교 못 가잖아요. 답답하죠. 똑같이 답답한 학생이 집에 틀어박혀가지고 할 짓이 없으니까 1년에 논문을 몇 편을 씁니다. 그 논문이 미적분이에요. 만유인력의 법칙, 아이작 뉴턴입니다. 저는 위기가 기회를 부르고 난세가 영웅을 낳는다고 지금 학교에 가지 못하고 답답해하는 자가격리된 학생 중에 뉴턴도 나오고 셰익스피어도 나올 것을 믿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물론이죠. 공부하고 있을 겁니다. 그럼요. 그래서 항상 역사는 반복된다고 위기가 오거든요. 근데 그 위기를 항상 서로에 대한 응원과 격려와 그리고 믿음 그리고 유연한 협력이 그걸 극복을 했고 그 위기 이후에는 더 멋진 세상이 왔던 걸 우리가 배웠으니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그 미래도
우리가 꿈꾸는 그 더 멋진 세상이었으면 하는 말로 이제 오늘 좀 방송을 마무리했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흑사병이나 과거의 어떤 위기들이 닥쳤을 때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한 부분, 겹치는 부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이야기한 것처럼 흑사병이 없었다라면 셰익스피어를 만날 수 있었을지 없었을지 혹은 뉴턴이라는 사람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알 수는 없는 일이지만 분명히 흑사병이라는 위기가 그들에게는 기회가 됐고 또한 그것들로 인해서 그들이 빛을 발하게 된 계기가 됐다라는 부분을 알 수 있는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코로나 시기가 오면서 많은 부분들이 제한이 되고 많은 부분들이 환경이 변화하기 시작했는데요. 뉴스킨 사업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어떤 산업들도 모두가 어 힘들어지거나 혹은 무너질 수도 있고 하지만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면 그걸 이겨낸 산업들이나 사람들은 그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더 멋지게 날아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영상을 보면서 알 수 있게 됐고요. 그걸 또 실제로 겪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 제가 이제 뉴욕을 2월 달 작년 2월 달에 갔다 저희가 나갔을 때 대한민국에 그 코로나가 터지고 저희가 들어올 때 뉴욕에 막 또 터지고 막 이렇게 됐는데요. 지금 뉴욕 시내가 한 번도 라스베가스랑 이런 데가 365일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고 사람이 없지 않은 동네인데 지금 코로나 이후로 완전 셧다운돼서 거의 스탑 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산업들이 거의 문 닫고 거의 스탑이 됐는데 뉴스키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뭐 상승률이 이게 뭐 누가 그냥 상상해서 만들어낸 게 아니고 실제로 실적과 일어나는 현상들을 가지고 나온 데이터베이스인데요. 그러면 그냥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죠. 아, 내가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뉴스킨이라는 비즈니스는 지금 이 코로나 시기에도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구나에 대한 부분을 유추해 볼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K자 반등 되게 많이 들어보셨죠? K자 반등, K자 반등. 근데 이걸 보면서도 제가 이따 뒤에 뭐 신념 뭐 이런 얘기를 말씀드릴 건데 이걸 보면서 뭐 이렇게 간단한 이야기로 나와 있지만 지금까지는 어떤 위기가 왔을 때는 거의 대부분 V자 반등이었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라는 팬데믹이 오고 나서는 K자 반등으로 갈 거라고 하는데 그건 뭐냐면 예전에는 V자 반등 가라앉다가 모두가 다 상승하는 곡선을 그렸는데 지금은 상승하는 곡선과 하강하는 곡선이 정확하게 나눠져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가 나중에 종식되고 나면 그 또한 물론 이제 상승, 하강 곡선이 확실하게 나타난 산업들이 존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떤 산업은 상승하는 곡선에 있고 어떤 산업은 하강하는 곡선에 있습니다. 또 어떤 산업 자체가 상승하는 곡선에 있는 사람도 있고 같은 산업인데 하강하는 곡선에 있는 사람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식당을 해도 식당이라는 곳이 대부분이 하락했지만 코로나 안에서 굉장히 상승한 식당들도 많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지금 요즘에 현재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제가 하고 있는 이야기가 정답은 아니지만 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정답을 만들어 나가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여러 가지 기사와 지금 제가 느끼고 있는 부분들을 나누도록 할게요. 예, 최근 기사죠. 2월 14일 날. 로봇과 닭 튀기기 1분 만에 완패. 이게 이 사장님이 닭을 진짜 오랫동안 튀겨온 장인 같은 사람인데 이 닭 튀기기 머신하고 1분 만에 졌습니다. 이 뭐 생긴 지 오래됐겠지만 어쨌든 이거 만들면서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1인칭 입장에서 말고 살짝 떨어져서 3인칭 입장에서 보실 때 여러분들이 닭 체인점 오너거나 혹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효율성이 굉장히 좋고 투자 가치가 있는 곳에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치킨집 알바 제로 시대 온다. 이 말이 그냥 그럴 거야라고 하는 게 아니고 언젠가는 올 거야라고 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가까이 와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요즘에 이제 또 힘들어지고 막 여러 가지 환경이 변하다 보니까 투잡, N잡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은데 낮에는 은행원, 퇴근 후에 난 사장이 된다. 근데 대부분이 거의 진짜 99%가 조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셀프 인플로어 분류에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에 그중에서 진짜 경제적 자유를 얻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굉장히 쉽지 않다. 어려움이 굉장히 많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기사를 또 가져왔는데요.
약간 뜨거운 감자 같아서 이 얘기는 좀 그렇지만 사실 저는 이거에 대해 잘 모릅니다. 그냥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 투자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해서 돈을 딴 사람도 있을 거고 잃은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투자인지 투기인지도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돈을 딴 사람은 그거에 대한 위험을 굉장히 다 감수하고 딴 사람이고요. 여기서 잃은 사람은 그 위험을 감수하고 나서도 잃었기 때문에 딴 사람 또한 그 사람을 탓하면 안 되는 거고 잃은 사람 또한 남에게 내가 돈 잃었다고 탓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이 주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주식 투자나 부동산 투자나 어떤 투자에 대해서 회의적인 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긍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요. 이 사회가 힘들어지고 무분별해지다 보니까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등등등에 대해서 투자보다는 거의 90%가 투기로 흘러가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뉴스를 보면서 너무 황당하게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지금 일방적으로밖에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의 답변을 듣고 싶지만 그냥 여러분들 스스로가 혼자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식을 투자해서 돈을 잃게 되면 그게 타인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 때문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많은 주식 투자하는 개미 투자자와 요즘에 동학 개미 운동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 국민연금공단 앞에 가서 데모를 했습니다. 니들이 주식을 던지는 바람에 우리가 잃고 있다. 더 이상 던지지 마라라고 주장하는 거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진짜 컬처 쇼크를 받았는데 이유는 여러분들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가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팔아서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국민연금공단이 투자를 하는 여러 가지 부분 중에서 주식에 굉장히 돈을 넣어놨다는 건 이윤 창출을 위해서 하는 거지 개미 투자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죠. 근데 많은 투자자들이 가서 니네가 동학 개미 운동을 죽이고 있다. 왜 그렇게 하냐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던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될 게 그 투자를 하신 분들이 과연 국가기관에다가 그들도 투자를 해서 돈을 벌고 있는 기관인데 가서 니들 때문에 내가 돈 잃고 있으니까 참아라. 하지 마라라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돈을 땄다라고 해서 딴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라고 해서 뭔가 도움을 주거나 하는 행위들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투자가 됐던 투기가 됐던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타인 탓을 하지 않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30 지금의 세상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포스트 코로나 19가 이제 곧 올 것 같습니다. 뭐 언제가 될 거라고는 확실하게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온다라는 부분은 저도 알고 있고 여러분들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그렇게 급박하게 돌아갈 때 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지를 한번 돌이켜 보시고요. 저희는 코로나가 딱 터지고 나서 저랑 저희 와이프가 뉴스킨 사업을 돈 많이 벌어보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했다라기보다 내 인생을 바꿔보자.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보자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코로나가 딱 닥쳤을 때 큰일 났다라고 생각한 게 아니고 이게 환경이 어떻게 변화할까? 그럼 그 변화한 환경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지라는 관점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는 코로나 시기에 굉장히 사업이 더 성장을 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더 잘 풀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환경이 힘들다 보니까 그것도 너무 좋다라는 티내기도 좀 힘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또한 굉장히 지금 잘 풀려가고 있고 앞으로도 저희 전망이 굉장히 밝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뉴스킨이라는 비즈니스가 저한테는 정말 여기 듣고 계신 분들보다 저는 누구보다도 못났던 사람이고 정말 이기적이었던 사람인데 진짜 어떻게 보면 화장품 만드는 회사 혹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핵심으로 하고 있는 회사, 파마넥스라는 아이템을 취급하고 있는 회사 이렇게 보실 수 있겠지만 저한테는 이 뉴스킨이라는 회사가 이재영이라는 사람이 정말 멋지게 본인이 원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도구와 기회와 그런 환경을 제공해 줬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 세미나를 듣거나 저희가 누군가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 거의 99.9%가 하는 생각들에 대해서 나열을 해볼게요. 처음에 딱 들으면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잘 팔 수 있을까? 화장품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아는 사람이 많을까? 나는 할 수 있을까? 되는 사람만 되는 걸 거야. 거짓말일 거야. 엄마가 하지 말라고 할 것 같은데 뭐 등등등. 이게 누구 생각이냐면요. 그걸 듣고 있는 본인 스스로의 판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아까 퍼즐처럼 맞춰져 있는 조각인 거죠. 왜냐하면 뉴스킨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판단을 한다는 것 자체가 기회를 날려버릴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저도 처음에 들을 때 옆에 있는 생각들을,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못났던 사람이고 이기적이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내용보다 더 심한 내용들을 많이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었던 이유는 옆에 보이시는 나는 평생 거짓말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 저는 타인한테는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뭐 제 필요에 의해서 거짓말할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저 스스로에게는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럼 지금 보면 뉴스킨이라는 사업을 통해서 성공하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허구가 아니고 실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성공하신 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또한 허구가 아닌 실상이라는 거죠. 근데 제가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판단을 통해서 포기하게 됐을 때 앞으로 살아갈 인생에 있어서 내가 봤던, 내가 혹시 알고 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나는 평생 거짓말을 하고 살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여기 있는 것보다 훨씬 두려웠기 때문에 저는 부딪히면서 앞으로 나아갔던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분면에서 일을 하고 어떤 소득 구조를 벌고 계신지 한번 직접 보시고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캐시플로우에서 내분면에서 좌측에 있던 95%의 사람이 5%의 돈을 나눠 갖는 분면이 액티브 인컴이라고 해서 E랑 S400입니다. 직장 자영업자. 활동소득이라고 하죠. 내가 직접 움직여야지 돈이 되고 멈추는 순간 돈이 안 되고. 즉 시간당 페이가 아무리 높은 의사 혹은 변호사 혹은 고 직종군, 그러니까 급여가 높은 직종군 또한 이 액티브 인컴이기 때문에 멈추는 순간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분면에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고 있는 분이라고 치면 사실 투자의 분면으로 가서 패시브 인컴을 만들어야지 경제적 자유나 혹은 행복이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혹은 그런 게 아니라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수동적 소득이라고 해서 비즈니스나 투자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 시간이나 어떤 활동을 들이지 않고 사람이나 혹은 돈을 통해서 자동으로 돈이 만들어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중에 한 가지가 뉴스킨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해하기 쉽게 도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굉장히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백다방, 여기 계신 분들 백다방 모르시는 분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백다방은 이 백종원이라는 분께서 만드신 거죠. 이걸 만드니까 이 백다방 매장에서 직접 가서 먹고 있는 소비자들이 있습니다. 소비자란 사람들은 내가 커피를 좋아하고 백다방이라는 브랜드를 좋아해서 매장에 가가지고 그거를 캐시를 내거나 카드를 내고 나서 비용을 지불하고 먹는 사람들을 소비자라고 하는 거죠. 거의 이 전체에서 거의 90%가 소비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점주는 백다방의 소비자가 될 수도 있고 소비자는 아니었지만 사업성을 보고 이 백종원이라는 분에게 로열티를 주고 매장을 차려서 운영을 하면서 소비자가 일으키는 매출에 대한 금액을 로열티를 빼고 지출할 비용을 지출한 나머지가 자기의 급여가 되는 거죠. 자기의 매출이 되는 거고. 이 백종원이라는 사람은 이 커피가 팔려서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이 맞긴 하지만 이 대리점 점주처럼 실제로 액티브하게 커피를 파는 게 아닌 시스템을 판매를 해서 이 시스템에서 팔려나가는 커피에 대한 로열티를 받고 있는 거죠. 이걸 프랜차이징 비즈니스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 소비자나 이 대리점 점주나 이 백종원이나 혹시 나쁜 사람이나 혹은 멍청한 사람이나 혹은 좋은 사람이나 이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그게 아니라 그냥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냥 다 똑같은. 각자의 파트에서 본인이 원하는 걸 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잘못된 게 없고 나쁜 게 없고 다 똑같은 거라면 이 소비자는 백종원이 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되지 않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체인점 오너가 돼야지라고 생각을 하면 노력을 해서 저는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은 이 대리점 점주가 되고 싶다라고 하면 노력을 해서 갈 수가 있겠죠. 시드머니를 만들거든가. 이 세 분면에서 나쁜 사람이나 어떻게 잘못된 게 없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전 뉴스킨 사업자이기 전에 뉴스킨 제품을 너무 좋아하는 소비자입니다. 저희는 이런 프랜차이징 비즈니스와는 조금 차이는 있지만 소비자로서 제품을 사랑하며 쓰다가 나로부터 마케팅을 통해서 소비자가 형성이 되면 비용을 투자해서가 아닌 소비자의 권한으로 대리점 점주의 권한을 가집니다.
또 차이점 하나는 여기서는 백종원이라는 분이 분양을 해주지만 저희는 점주들 모두가 분양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차이점은 나로부터 소비자였던 분들이 대리점 점주가 돼서 그들이 타인에게 그 분양을 시켜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공장과 소비자가 있다라면 중간에서 이 공장하고 소비자를 연결시켜주는 중개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게 쿠팡이라고 치면 쿠팡은 직접 물건을 생산하진 않지만 멤버들이 있으면 그 멤버들에게 공장이 이 쿠팡이라는 플랫폼에 연결돼 있으면 그 제품을 다이렉션 시켜주는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저희는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 플러스 프랜차이징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으면서 프랜차이징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앞에 비즈니스에 대해서 설명드렸던 부분들은 좀 더 디테일한 설명이 필요하고 사실 자세한 설명은 초대해 주신 분에게 이 비즈니스가 수익 구조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는지를 좀 더 디테일하게 여쭤보시길 바랍니다.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통해서 호기심이 생겼거나 관심이 생겼다고 하신다면 꼭 물어보시고 이해될 때까지 한번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기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2012년도에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고 제가 올 8년 차에 백만장자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 바디 갈바니 런칭, 그 다음 티알라인티 런칭, 그 다음에 이제 에이지랑미 런칭, 뭐 이런 제품들이 런칭을 했었습니다. 이 런칭할 때마다 각 분야, 그러니까 각 나라, 각 지역, 각 팀에서 그냥 이제 속된 말로 미친 사람들이 탄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정말로 영웅, 미친 사람들이 탄생을 해서 인생을 역전하고 진짜로 퀀텀 점프라고 하죠. 시간이 오래 걸릴 걸 굉장히 단축해서 빠르게 결과물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수 있습니다. 지금 또 올해는 부스트라는 게 런칭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겹치면서 제가 사업을 했던 동안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기회가 2021년도에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월드에서 세계에서 1등하는 디바이스들을 가지고 있고요. 올해는 부스트 런칭을 하지만 부스트 말고 또 새로운 제품들이 런칭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타이밍이 있을 때마다 새로운 영웅과 리더들이 나타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스트가 런칭을 했죠. 그래서 앞에 것들을 보여드리면서 제가 지금 사람들을 만나면서 느꼈던 게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안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뉴스킨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업의 구조를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야기를 나눠보면 알고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라는 거죠. 제가 딱 단언컨대 말씀드리자면 뉴스킨을 알고 있다? 최소 제품을 쓰고 있는 소비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뉴스킨을 이해하고 있다? 무조건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안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여기 보시면 그림이 3장 있는데 이 제목을 혹시 유추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유전자의 무서움입니다. 너무 똑같죠, 다들. 네, 이 유전자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사고의 대물림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생각을 여러분들이 조정할 수 있거나 여러분들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을 조정하는 건 여러분이 아닌 여러분의 잠재의식이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 잠재의식이 굉장히 무서운 건데요. 제가 정말 열심히 했던 이유는 제가 가지고 있는 사고를 그 현 상태의 사고를 제가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전달하거나 제가 진짜 사랑하는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내 사고, 내 잠재의식을 바꿔서 멋진 잠재의식을 물려주자라는 마음으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And basically 영상 said 하나 you come from a poor family and you could struggle your whole life and try to get rich, but you're not going to make it. And if you come from a rich family, you could be stupid your whole life and make it. Not because it was thinking, but it was unconscious behavior that was downloaded from rich families into kids, which is unconscious. So they're making the right moves unconsciously. If they engage their conscious mind, then they look stupid, but it's unconscious. And that's the same thing with poor people. Poor people have beliefs from the family. Oh, you can't make it. Life's a struggle. Things are hard. Who do you think you are? And if that's the program you get, then 95% of the day you will sabotage yourself. And that's why poor people stay poor and rich people stay rich, because the programming.
95% of our life, this is a fact, comes from those programs in the subconscious. Every day, only about 5% of the life are you using conscious, which is creative. 5%. So 2 phases. You want to train the subconscious mind? Hypnosis, repetition. I like the last one because there's a new phrase that's bandied about called fake it till you make it. Meaning, if you're not a happy person, I say, you want to be a happy person? Then repeat all the time, I'm happy, I'm happy. I say, well, you don't look happy or anything. He said, no, who am I talking to? By repetition, I'm talking to subconscious. If subconscious gets, I am happy, and 95% of your life comes from that subconscious, there will be a point once the subconscious got, I am happy, you don't have to say it again. Okay. It'll be automatic. And that's why we see people do affirmations and gratitude journals and stuff, because if you do that daily, It's repetitive, and that's the secret part. Look, putting a sticky note on the refrigerator is more like a suggestion, but it's not a repetition. So it doesn't work very well. But you have to do, repetition is a habit. It's making habit. So you got to do something religiously in the sense of repeating it to make it work. And 95% of your life comes from that. It's in the subconscious. 영상을 이제 집중해서 보신 분도 있으실 거고 그냥 대충 보신 분도 있으실 거고 보면서 다 다르게 느끼신 분도 있으실 건데 처음에 이 영상을 보면서 좀 이렇게 화가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떤 부분이었냐면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배우신 대로 많은 목표들이나 이런 것들을 써서 붙여 놓잖아요. 여기서 내용이 나왔는데 그거는 반복이나 지속적으로 하는 게 아닌 제한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건 별로 효과가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앞에서 나왔던 내용 때문에 화가 났던 건데 저희 그냥 평범한 사람들은 가난한 부모 밑에서 자란 대부분의 사람들은 95% 그게 프로그래밍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될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제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부유하게 태어난 사람들은 그게 95% 프로그래밍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 노력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억울하지만 요즘에 제가 느끼는 부분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구나라는 부분을 느끼고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구보다도 부족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 머리는 거의 95%가 아닌 99.9% 프로그래밍 되어 있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뒤쪽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 99.9% 그렇게 프로그래밍 되어 있었는데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말씀을 드릴 건데 굉장히 간단한 원리입니다. 여기서 나왔던 내용이죠. 일단 그 내용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세미나나 어떤 미팅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말야라는 이야기를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근데 만나보면 10명 중에 9.5명 정도가 이 비즈니스 미팅을 듣거나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만약에라고 하면서 네거티브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만약에 내가 사업을 진행했는데 나로부터 소비자들이 제품을 쓰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사업을 진행하다가 뉴스킨이 망하게 되면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진행하다가 내 파트너들이 사업을 그만두면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설득을 하려고 하거나 그걸 이해시키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설득이나 이해되는 부분이 아니죠. 근데 여러분들이 만나다 보면 능력이나 백그라운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간절하게 원하는 게 꿈이 딱 생겨가지고 만약에 말이요. 사장님, 만약에 내가 이걸로 성공을 하게 된다면 내가 원하는 인생이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계시다면 그와 손을 잡고 비즈니스를 하시길 바랍니다. 난세의 영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요즘에 제일 신나는 게 코로나가 닥치고 나서 뉴스킨이라는 비즈니스 자체가 굉장히 변화하고 예전 오프라인 때의 그 단점을 보완해서 온라인의 장점을 굉장히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오프라인의 강점이 없어졌냐? 아닙니다. 이게 종식이 되고 나면 그동안 가지고 있던 장점과 지금 새롭게 보완된 장점이 합쳐져서 굉장히 폭발적인 힘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코로나 플러스 이제 부스트나 새로운 신제품, 그 다음 또 세 번째는 새로운 1개월
트랙이 나타났는데 그 세 가지가 합쳐져서 정말 2021년도에 미친 사람이 탄생을 할 것 같은데 그게 저희 팀에서 나오던 아니면 윈니네라는 팀에서 나오던 아니면 뉴스킨 코리아에 어디서 나오던 사실 그건 별로 관계는 없을 것 같은데 저는 그게 굉장히 재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뉴스킨에서 어떤 영웅이 탄생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희열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일이고 굉장히 멋진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밑에 그 영웅이 지금 이 자리에 듣고 계신 여러분들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여러분들로부터 전달받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을 만나는 방법은 이 단무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진행해야 되는 가장 첫 번째 단계인데요. 단순하게, 무식하게, 지속하기입니다. 그냥 이 비즈니스 자체가 많은 사람들이 시작하기 전에 회사에 대해서 확인을 해본다? 확인해 볼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뉴욕 증시에 상장이 돼 있고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 혹은 38년 동안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회사가 탄탄하고 여러 가지 지켜졌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알아보는 시간보단 차라리 증시에 들어가서 투자자들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보는 게 더 빠르지 않나. 그리고 또 제품을 알아본다는 분이 계신데 제품 여러분들 알아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사용해 보는 게 체험해 보는 게 알아보는 거잖아요. 제품이 좋지 좋은지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더라도 여러분의 개인의 생각이지 그게 소비자 전체를 대변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제품력은 지금까지 38년 동안 광고 없이 소비자들에게 자동적으로 구매되어지고 있냐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보시면 아 제품력은 좋구나. 그 다음에 돈이죠. 보상 플랜이 실제로 받고 있는 사람이 있냐, 백만장자가 된 사람이 있냐, 실제로 커미션 얼마 받고 있냐에 대한 부분은 그냥 공정거래위원회에 들어가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궁금해하지 마시고 단순하게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부분이 생각이 되신다면 그냥 그걸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그냥 지속하게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게 여러분이 뉴스킨에 성공하는 길이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 사업에 대한 비전과 미션은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사업을 1년 동안 막 진행을 하면서 아, 비즈니스에 대해서 다 알겠어. 뭐 여러 가지 오만하고 거만한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 제가 알고 있던 게 아니었더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에 뉴스킨 사업을 시작을 할 때 한 달에 1억을 벌 수 있다라고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처음 출발에 제 비전은, 제 미션은 그냥 단지 돈 1억이었습니다. 돈 1억. 그 1억이 인간 이재영이라는 사람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초가 되겠다라는 부분으로 출발하게 된 거였습니다. 1억으로부터 출발해서 많은 것들을 만들어 보자라는 부분으로 출발했는데 지금 이제 8년이 지난 시점에서 돈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부분을 요즘에 많이 깨닫고 있는 시간입니다. 뉴스킨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비즈니스 중에 최고의 비즈니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또한 지구상에 존재하는 비즈니스 모두를 알 수 없으니까요. 근데 단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8가지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이 8가지가 모두 다 동일하게 성장하면서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비즈니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뉴스킨을 하고 있는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니고요. 뉴스킨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가치와 미션, 그다음 그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어떤 원리가 이 비즈니스를 성공으로 가는 길 중에 이 8가지 모두를 성장시키면서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주는 유일한 비즈니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작년에 재작년이군요. 그 팀엘 트립으로 유럽을 갔다 온 건데요.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게 이런 거예요. 그냥 삶이랑 일이랑 어떻게 분리가 되지 않고 같을 수 있지?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일이랑 삶은 분리돼야 되는 거 아니냐? 대부분의 모든 일들은 분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일은 뉴스킨이 삶이고 삶이 뉴스킨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게 뭐 단순하게 여행 갔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을 그냥 이 사진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람이 뭐 여행 다니고 싶고 그냥 이렇게 여기 모나코에서 뭐 맥주 마시고 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행 다니고 스위스라는 곳에 경험을 해보고 그러니까 트레이너 생활할 때 시간당 단가가 높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디를 떠나지를 못했는데 패시브 인컴이 만들어지는 순간 그 선택권이 저에게 있다라는 거죠. 하와이도 가고 저희 아들인데 세상 제일
저 다음으로 행복한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사이판 가고 싶을 때 가보고 제주도 여행 가고 또 이게 저희가 글로벌 비즈니스가 된다라는 부분을 뭐 들으신 분도 있을 거고 이제 지금 처음 들으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코로나 터지기 바로 직전에 뉴욕을 가게 됐는데요. 이게 뉴욕을 가야겠다라고 계획 잡아서 간 게 아니고요. 2월 초에 저희가 이제 뉴욕에서 비즈니스하는 성영주 사장님이라는 백만장자 분이랑 저희랑 개인적으로 친해서 놀러 오세요 한마디 듣고 바로 그 주에 비행기 티켓을 끊어서 출발했던 거였는데요. 가면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가게 되면 저희가 세미나를 하게 될 거라는 사실요. 그래서 가서 저희랑 커미션 관계가 하나도 없지만 뉴욕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을 나누고 여기 보시면 이제 또 저희 파트너 사장님과 함께 했는데요. 여기 이제 뉴욕에 계신 분이랑 같이 가이드 아닌 가이드 겸하면서 맛있는 거 먹고 다니면서 또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여기 이제 또 친구분께서 너희는 무엇을 하길래 이렇게 시간적인 자유를 누리면서 지금 이렇게 다니고 있냐라고 해서 뭐 설명을 그렇게 해주려고 하진 않았지만 계속 물어보셔가지고 이렇게 또 알려드렸던 시간이 있었고요. 또 여기는 어떤 거냐면요. 제가 이제 영어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이 한국에서 제가 트레이닝했던 회원님인데 이 뉴욕에 또 계신데 한국말보다 영어를 잘하셔가지고 여기 저희 파트너 사장님께서 또 이제 제가 하는 이야기를 통역을 또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보상 플랜 풀어주시고 사업 설명해주시고 뭐 이렇게 비즈니스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삶이 비즈니스고 비즈니스가 삶이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고요. 또 저희의 삶이 버킷리스트를 이루는 삶입니다. 이제 저희가 원하는 것들을 무엇인지 이룰 수 있죠. 제가 진짜 어떤 복을 타고났길래 이게 저희 와이프인데 모델이라고 생각하셨던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쁘죠. 이게 버킷리스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찍었습니다. 이렇게. 이게 지금 저는 사실 어제 일도 잘 기억 못하는 사람이어서 여기 굉장히 멋진 뉴욕의 호텔인데 와이프가 꼭 가보고 싶다고 해서 가가지고 이 타임랩스로 찍었는데 굉장히 멋지죠. 뭐 여기 오래 살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죠. 뉴욕 가서 또 뭐 이렇게 좋은 시간들 보내고 왔고요. 요즘에 저희는 이제 집에 코로나 터지기 전에 진짜 운 좋게 이렇게 이사를 딱 했는데요. 이사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냥 아들이 좀 크기 시작하니까 아파트에서 뛰기 시작하는데 제가 또 제 마음대로 하는 걸 좋아하지만 남에게 피해 주는 걸 또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밑에 집에 애가 뛰기 시작하면 밑에 집에 피해가 되니까 우리 아들한테 뛰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하고 싶지 않아서 실컷 뛸 수 있는 1층 테라스 있는 집으로 이사를 갔더니 이 여름 되니까 이제 저기 개인 수영장 만들어서 뭐 이렇게 놀고 있고요. 또 비 오는 날에는 또 이렇게 비를 맞으면서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타운하우스가 좀 궁금해서 막 다니면서 그 타운하우스 분양하시는 분한테 들었던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그 말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거든요. 사계절을 보고 자란 아이는 감수성이 다릅니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러면 우리가 아이들에게 사계절을 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면 되겠다라는 부분을 깨달았습니다. 밤 되면 이렇게 감성 드럼 같은 거 켜놓고 비 내리는 거 들으면서 맥주도 마시고 눈이 오면 또 집이 이런 환경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나 저희는 저희만의 개인적인 자유로운 공간이 생겼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건 또 저희가 해외 트립 가면서 저희 부모님들 모시고 갔다 왔던 여행이고 또 이제 뭐 지금 코로나 시기에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니까 조심해서 이제 자유롭게 또 여행도 하고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들이랑 캠핑도 가고 뭐 이렇게 하면서 놀기도 놀고 일하기도 하고 놀기도 놀고 뭐 이런 인생을 살고 있고요. 끝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신념이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면서 굉장히 슬픈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신념의 사전적인 의미는 굳게 믿는 마음입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굳게 믿냐라는 부분이죠. 어떤 한 가지 이런 사물 한 가지를 두고도 여러 가지 신념이 존재합니다. 사물은 한 개지만 내가 그것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그게 사실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죠. 오늘 세미나를 들으신 여러분들이 뉴스킨 비즈니스에 대해서 판단을 하시거나 제품에 대해서 판단을 하시거나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뉴스킨 비즈니스는 그냥 있는 사실이고 뉴스킨 제품도 그냥 있는 사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보여준 비즈니스 모델이나 혹은 그 비즈니스로 성공을 하게 됐을 때 이 성공이 주는 삶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이 여기 있다면 그게 될 수 있다. 내가 진짜로 원한다라고 굳게 믿어서 그걸 신념으로 만드시길 추천드리는 말씀이고요. 어떤 생각을 하던 당신이 옳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세미나를 들으면서 이게 다 뻥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셔도 당신이 옳고요. 이게 진짜고 내가 원하는 삶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셔도 그건 당신이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꿈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곧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나서 오프라인에서 직접 얼굴 보면서 호흡할 수 있는 시간이 빨리 다가오기를 기도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재영 사장님이 세상이 돌아가는 방향, 트렌드에서부터 뉴스킨 보상 사업의 기회까지 네, 멋진 강의를 해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이재영 사장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초대해 주신 분과 함께 꼭 뉴스킨의 이 기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시고 오늘 하루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세제남과 함께 기념사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레이는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고요. 자, 5개의 포즈를 준비해 주실 거예요. 1번은 재영 사장님을 이렇게 몰아드리겠습니다. 자, 2번부터는 자유롭게 만들어 주세요. 제가 번호를 1번 포즈 몰아주세요. 재영 사장님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자, 2번 포즈 준비해 주세요. 자, 하나, 둘, 셋. 좋습니다. 3번 포즈. 자, 계속 하나만 하고 계신 분 계시는데 제가 보고 있습니다. 5개 꼭 해주셔야 돼요.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자, 4번 포즈.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자, 마지막 5번 포즈.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자, 촬영 다 끝나셨나요? 한 번만 더 할게요.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네, 6번 포즈. 네, 즉흥적으로 만들어주세요. 네, 6번 하나, 둘, 셋. 좋습니다. 네, 다 촬영하셨고요. 자, 매주 목요일에는 오늘과 같은 트렌드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9시에 꼭 들어오실 거죠? 다들 오늘 수고 너무너무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